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모바일 CPU에 인텔 12세대가 참전했고요. 이번에 AMD 라이젠 6000번대도 새롭게 나오면서 새 노트북을 구매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리뷰를 할 만한 제품을 쭉 확인을 해보면서 인텔 12세대 CPU를 넣고 거기에 GeForce RTX 3070 Ti까지 넣은 엄청난 성능의 노트북을 발견해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노트북은요, MSI 벡터 GP66 2022년에 출시된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쿠폰을 붙이거나 할인 기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현재는 24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이 끝판왕이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끝판왕하고 비교 정도는 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MSI 벡터 GP66 성능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Let's get it. 디자인은 GP66 레퍼드의 2세대 전 제품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장은 거의 같은 형태를 띠고 있고요. 내부 설계만 조금 바뀌었겠죠. 좌우 측면엔 USB Type-A가 붙어 있어서 여러 제품들을 연결하기 편하게 해놨고요. 후면에 전원, 모니터 확장과 같이 시즌 모드로 놓았을 때 선정리가 잘 되게끔 이렇게 후면 쪽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 포트 구성 역시 2세대 전 GP66과 동일합니다. 우선 MSI 인텔 10세대 노트북에서도 볼 수 있었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익숙한 디자인인데요. 이렇게 디자인이 계속 사용되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사용자들의 반응도 좋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제조사 측에서는 기존의 디자인은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개발 비용도 아낄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노트북을 구매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은 새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2세대 전 노트북하고 같은 디자인이니까 조금은 이 디자인이 아쉬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노트북이 한두 푼 하는 제품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굉장히 깔끔하고 군더더기도 없고요. 최근 트렌드가 잘 반영된 디자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여기 힌지 쪽 베젤 마감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손으로 만지면 꿀렁꿀렁거리거든요.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지나치기는 쉬운 부분도 조금은 더 단단히 마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는 디스플레이를 확인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신형 폼팩터는 아니다 보니 상단과 특히 하단 베젤의 두꺼움이 눈에 띕니다. 물론 하단은 힌지를 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꺼워지는 거는 뭐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요즘 제품들 정말 얇게 나오거든요.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단에는 HD 카메라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펑션 키를 활용해서 켜고 끌 수가 있어요. 힌지의 각도는 평범합니다. 요즘 노트북 180도까지 지원하는 노트북이 많다 보니까 더 제끼고 싶을 때 아쉬움이 들 수가 있고요. 힌지 고정력은 대신에 뻑뻑해요. 자, 그렇다면 패널 타입은 어떨까요? 우선 IPS 타입의 안티글레어 QHD 대상도 165Hz를 지원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있고요. 화면 밝기는 300니트가 훌쩍 넘기 때문에 역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식 스펙 시트보다 더 높게 측정이 되었죠. 그리고 감마값도 2.2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색역대 역시 정말 미쳐 날뛰는 수준입니다. P3 색역대를 제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게임뿐만 아니라 컬러 작업을 해야 하는 분들도 전혀 문제가 없이 활용할 수가 있는 디스플레이예요. 색상 정확도 역시도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낮을수록 정확하다는 표시인데요. 모든 색상이 굉장히 고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색상을 표현하는 능력까지도 매우 좋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패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기준에서 이 정도면 패널은 합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키보드는 스틸 시리즈 키보드가 들어갔는데요. 부드럽게 잘 눌리고 전용 프로그램도 지원하기 때문에 우측 숫자 키가 없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다면 누가 사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키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랙패드의 경우는 큰 문제는 없지만 클릭압이 조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트랙패드를 장시간 사용하면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낮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스피커의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발열을 해소하기 위해 두께를 늘렸고 남는 공간을 제대로 활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240만원에 걸맞는 소리는 아닙니다. 음악 감상용으로는 확실히 아쉽고요. 저음역대나 고음역대 자체도 부족한 편이어서 게임용으로 넣었다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중급기 노트북 정도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라서 스피커는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CPU, GPU의 성능도 좋을까요? CPU는 인텔 12세대 i7이 탑재가 됐는데요. 인텔 12세대의 특징이 고성능 코어와 고효율 코어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MSI GP66에 탑재된 CPU도 이 방식입니다. 고성능을 담당하는 6코어 12스레드와 고효율을 담당하는 8코어 8스레드가 합쳐져서 14코어 20스레드라는 굉장히 변태 같은 코어 스레드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생각 이상으로 성능이 장난이 아닙니다. 데스크탑 CPU를 기준으로 인텔 코어 i5 12600K와
AMD 라이젠 7 5800X보다 더 높은 벤치마크 성능이 측정이 됩니다. CPU지로 확인을 해보면 싱글코어 성능이 매우 뛰어나고요. 그 성능을 바탕으로 멀티코어 성능 역시 상당히 좋은 제품임을 알 수가 있었고요. 시대벤치 R23으로 확인을 해봐도 상당히 좋은 성능임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익스트림 모드로 두면 멀티코어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지거든요. 벤치마크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게 노트북 성능이라고는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참고로 극찬을 받고 있는 RTX 3060을 탑재한 리전프가 싱글코어 1400점이 살짝 넘고 멀티코어 성능이 13000점을 살짝 넘는 정도니까 이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번에는 3D 마크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타임스파이 성능 굉장히 좋죠. 특히 익스트림으로 두면 팬소음으로 인해 시끄럽지만 더 높은 성능을 볼 수가 있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역시 비슷합니다. GPU 성능이 3만점을 넘기기 때문에 데스크탑 그래픽카드와 견줘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성능이죠.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프레임을 확인해 볼게요. 이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더 체감이 되겠죠. 모든 게임은 QHD 대상도 풀옵션으로 진행을 했고요. 레인보우 6 시즌은 실시간 프레임으로 확인해보면 살벌합니다. 300프레임은 가볍게 넘어가 주는데요. QHD 해상도에서 최저 270프레임, 평균 330프레임이 측정되기 때문에 미쳐 날뛰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쳐3 역시 QHD 해상도에서 실시간 100프레임이 넘습니다. 위쳐3가 만만한 게임이 아닌데 풀업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역시 굉장히 높은 프레임이 측정이 되는데요. 실시간 프레임을 봐도 100프레임 전후로 확인이 되고 최종 결과 역시 평균 106프레임이 측정되었기 때문에 패키지 게임에서도 무리가 없는 성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는 확실히 빡세요. 굉장히 높은 성능이 필요한 게임인데요. 평균 78프레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프레임을 확보하고 싶다면 옵션 타협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엄청 잘 나오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배그는 위치에 따라서 프레임이 출렁거리는데요. 급격하게 프레임이 떨어지고 올라가진 않았기 때문에 프레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이 쓰이진 않았습니다. QHD 해상도 풀옵션에서 진행된 테스트라서 옵션을 타협할 여지도 있고요. 오버워치도 QHD 해상도지만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프레임이 이렇게 나오는데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오버워치 접을게요, 요 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아블로2 레저렉션 역시 120프레임 전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역시 전혀 문제가 없는 프레임을 보여주는데요. 벤치마크와 게임 테스트를 확인해보면 성능만큼은 진짜 좋은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웬만한 데스크탑을 가져다 놓아도 전혀 꿀리지가 않는 성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만 팬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게 설정을 해두면 프레임 드랍 현상이 생기는데요. 170에서 180프레임이 넘게 유지가 되다가 순간적으로 120프레임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이 순간에 렉이 걸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GPU의 로드율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요. 무엇 때문에 로드율이 떨어지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CPU와 GPU 모두 새로운 칩셋이다 보니 조금은 최적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댓글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게임을 하면서 발열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픽카드는 보통 75도에서 78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CPU를 덜 사용하는 오버워치, 디아2 요런 게임들은 60도 중후반, CPU를 많이 사용하는 포르자 호라이즌 5, 배그 같은 게임은 80도 초반까지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높은 성능만큼 발열도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터리 성능은 어떨까요? 배터리 용량을 생각하면 굉장히 아쉬운 충전 속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90%까지 충전하는데도 2시간 가까이 걸리고요. 완충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소모 역시도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배터리 절전 모드에서 그래픽카드 하이브리드 모드로 설정을 해놓고 유튜브를 시청하면 약 3시간 20분 정도 시청이 가능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드를 해제하고 똑같이 테스트해보면 약 1시간 50분 정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어댑터가 없는 환경이라면 배터리 체크를 꽤나 자주 해야 하는데 편하게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배터리 지속 시간이죠. 네, 저는 사용하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요즘 노트북들 정말 좋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성능이 진짜 더 미쳤구나, 요렇게 말이죠. 노트북 성능만으로 측정을 하면 소비 전력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감이 잘 안 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스크탑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RTX 3070 Ti 랩탑 150W의 성능은 RTX 3060 Ti 8GB 최하급 라인업과 동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4코어 20스레드의 i7 12700H는 벤치마크 멀티코어 최대 성능 기준 인텔 코어 i5 12600K 이 제품보다 한 5% 우위에 있고요. AMD 라이젠 5800X보다는 한 15% 정도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미친 성능입니다. 게이밍 데스크탑과 견줘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성능이죠. 거기에 노트북은 모니터, 키보드, 트랙패드, 스피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 살펴보고 벤치마크도 돌려보고요. 게임도 플레이를 해보면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마음에 든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아쉬운 몇 가지 부분이 당연히 있었는데요. 우선은 DDR4 시스템이기 때문에 DDR5 노트북을 보고 있으면은 괜히 부러워지는 좀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DDR4, DDR5 시스템이 가격 차이만큼 성능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RTX 3070 Ti도 있고 인텔 12세대도 쓰고 있는데 새로운 규격을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 성능인데요. 이게 배터리가 진짜 줄줄 녹습니다. 한 3년, 4년 전 요때 게임 노트북들이야 원체 전력도 많이 먹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그런 수준이기는 했는데, MSI 벡터 GP66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배터리 용량 자체도 굉장히 아쉬운 편이고요. 그리고 최적화도 조금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인텔 10세대, 11세대, 12세대 이렇게 폼팩터를 한 3번 정도 쓴 제품이거든요. 제 생각이긴 한데 분명히 전 세대에서도 아쉽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 정도는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조금 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시즈 모드라면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어댑터 없이 3시간 이상을 활용해야 하는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애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팬소음도 꽤 큰 편이기는 해요. 게임 노트북 팬소음이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고는 해도요, 데스크탑과 비교를 해보면은 절대적으로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도 성능에서 전혀 아쉬움이 없는 제품이지만 배터리 효율만 올라갔다고 하면은 더 많은 분들에게 극찬을 받았을 만한 MSI 벡터 GP66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제 기준에서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합격입니다. 배터리 빼고요. 배터리만 더 좋았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평가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버전은 바꿔주시겠죠? MSI? 예?